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까요? 이런 배우자를 택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고, 젊은 시절 자신감 없이 산 것을 후회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며 산 걸 후회한다. 바쁘게 사느라 건강관리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죠. 많이 배우고 공부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고, 가족들에게 지나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나를 가꾸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에 연연해하며 산 걸 후회한다는 분,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재테크 안 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도전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죠. 인생을 되돌아보면 큰 후회는 아니어도 아쉬운 부분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지금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 많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지금에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법을 터득하자. 지금의 중년 이후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퇴한 5, 60대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기사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은퇴한 남편을 대신해 취업 전선을 나선 중년 여성들도 많다고 해요. 남편이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어드니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외벌이로 살기는 어려운 듯해요. 저희 아파트에도 택배 기사분이 있는데요. 늘 혼자 택배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분과 함께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죠.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 되었는데 수명은 길어지니 다들 일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돈을 안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다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을 하는데 일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젊은 시절엔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법을 꼭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어? 돈 버는 건 다 어렵지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물론 돈 버는데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맞는 일을 선택하면 일하면서 의미도 찾고 성장률도 높으니 더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즐겁고 쉽게 돈을 벌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신의 노하우가 있죠. 그 노하우를 찾아 좀 더 발전시키면 돈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건데요. 노하우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전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돈을 만들고 있죠. 요리와 다이어트 노하우를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인데요. 50대 여성이 몸무게 10kg를 감량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몰 비즈니스로 부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보가 많아 약간의 여윳돈만 있어도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며 공모주를 꾸준히 해서 부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욕만 안 부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탐색해 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해서 돈을 버는지 시간을 두고 찬찬히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떤 중년 남성은
베트남 여행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해요. 어느 중년 여성은 남성 컷과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미용실보다 수월할 것 같아 부담이 덜하다고 해요.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꼭 끝까지 안 해도 되니 시도해보자.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이유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안전한 선택지를 택하게 되죠. 또한 끝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새로운 시도를 막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이든 끝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되죠. 도전해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회복하자. 여러분, 생각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감정관리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자주 짜증과 화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불안과 두통에 어깨 결림, 브레인 포구,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생각과 태도가 나오겠어요? 좋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려면 우선 몸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 관리 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감정과 컨디션이 자율신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자율신경만 회복해도 불안, 두통,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 등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율신경 이상은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수면 습관과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 실조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을 회복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도 잘 됩니다. 제가 자율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늘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지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시로 척추와 목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10분 러닝 또는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5번째는 아침에 찬물과 뜨거운 물 1분씩 번갈아 가며 3회에서 4회 정도 샤워를 합니다. 오상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자율신경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채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려면 몸의 관리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기를 활력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자. 완벽한 인생도 없고 문제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 아시죠?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나뉠 뿐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글로 써보면 훨씬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던 것도 글로 써보면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려니 두렵고 같이 살자니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글을 써보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 이혼했을 때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를 글로 써보고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글로 정리하다 보면 무엇을 선택할지 정리가 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선택을 할 때 제가 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에 얼마나 부합한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다운 삶에 가까워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자.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의 내용은 대략 이런데요.
섹스리스 진짜 궁합이 안 맞는다 하지 말고 노력해서 맞춰 나가시길. 대화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죠. 경험담인데 기구 인식만 깬다면 남녀관계뿐 아니라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성장하려면 인식의 틀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이 들수록 인식의 틀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치료사 이안 커너에 의하면 남자들이 섹스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발기부전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요. 성의학 전문가들은 발기와 삽입 섹스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의 친밀감과 소통에 집중하고 성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깨는 건 참 어렵죠. 그 인식의 틀을 깨면 더 행복한 커플이 되는 거고 못 깨면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플의 성관계뿐 아니라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박용우 대표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 바로 남과 다른 관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기인한다고 해요. 즉, 자신의 인식의 틀을 얼마나 벗어나 사고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갇힌 생각이라고 해요. 견고한 인식의 틀을 깨면 더 행복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내 인생 책임질 사람 찾지 말자. 제가 이혼한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느낀 게 있는데요. 이혼하고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요소 중 하나가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에게 의존적이었던 사람들은 이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웠던 배우자도 이혼하고 내 곁에 없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금슬 좋은 부부가 사별하면 남은 사람이 배우자를 못 잊고 금방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금슬이 좋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의존적이었던 사람들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 상황을 못 이기고 크게 아프거나 몇 년 지나 세상을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을 키워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나를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기와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김별아 작가님의 20살 아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경험, 의미 없는 만남이란 없어. 이럴 때 의미는 가치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지. 아무리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의미를 잊고 매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마저 삶의 가치는 훼손될 수 없으니까.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김별아 작가님 말처럼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늙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나이가 들어가는데 유독 세월을 거스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안 늙는 건 타고나는 거야 말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40 이후에 팍 늙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마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50부터 본격적인 노화에 접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50 전후에서 남녀 모두 갱년기가 시작되는데요. 노안이 시작되고 머리숱도 줄어들고 호르몬 때문인지 머릿결도 푸석해집니다.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외형적 노화를 겪으며 마음의 우울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며 이제 10년 뒤엔 60, 70이고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나? 이러다 늙어가고 죽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죠. 나이가 들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에 우울해지고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불안장애는 70대가 가장 많이 겪고 그 뒤로 60대, 50대 순이라고 합니다. 중장년들이 불안과 우울장애를 겪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비해 노인복지가 부족하다 보니 신체적 건강은 점점 상실되어 가는데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더 불안함이 높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서, 네 번째는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몸이 늙으면서 마음이 늙고 마음이 늙으면서 몸도 늙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이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데요. 40 이후에 젊게 살려면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전 70, 80에도 젊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단순히 외모만 가꾼다고 젊어지는 게 아니고 중년 이후에 젊게 살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필수 요소입니다. 다양한 건강 관련 책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젊게 사는 방법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자. 보통 50을 기점으로 배가 나오고 살이 많이 찌는 분들도 있고 근육이 흘러내리며 살이 지나치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E티형 몸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장년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중년 싱글 여성이 살찐 상태에서 모임에 갔더니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남성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모임에 갔는데요. 체중 감량을 하고 나니 어울리는 옷도 많고 스타일도 살아나서 연하 남자도 말을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모르나요? 나이 들수록 자꾸 입맛이 좋아지고 살이 찌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 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이 들어 젊을 때랑 똑같이 먹으면 배가 나와서 적게 먹으면 기운이 없죠. 그래서 전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해서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수월해지고 건강해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젊게 살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불안을 조절하자. 젊게 살려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 아시죠? 살아가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기간을 넘기고 보면 확 늙어 있는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며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울증 약과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다수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울증 약과 수면 유도제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되도록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앨런 보라가 쓴 내 몸이 불안을 말한다 라는 책에 보면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불안하면 약 복용하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저자는 정신과 약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환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약을 복용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 약을 중단한 후 금단 현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힘들다면 단순히 약을 복용할 게 아니고 불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류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불안이 인간의 생각 그리고 유전적으로 결정된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불안의 상당수가 생리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약으로는 불안을 뿌리째 제거할 수 없고 약간의 증상 완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저자는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불안이 신체 내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례를 다수 경험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더 심화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불면, 배앓이, 초조한 비관적인 생각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신체적 불편함은 몸의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일 때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물론 정신적으로 힘든 일 때문에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분, 카페인, 핸드폰 등 무심히 했던 행동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체적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불안은 가짜 불안인데요. 이 가짜 불안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가짜 불안을 대처하고 치유한 뒤에도 남는 증상, 내면의 목소리가 진짜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불안을 적극적으로 치유한 뒤에도 진짜 불안이 남는다면 그 불안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치유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게 살려면 꼭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생활 습관만 해도 신체의 균형을 찾고 마음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자. 여러분, 50은 어떤 나이일까요? 어떤 분은 아이들도 아직 독립을 안 했고 남편도 챙겨야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다 늙어 재미있는 것도 없고 여성성 남성성도 사라져 그냥 노인이 되어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50이 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일도 하고 즐겁게 산다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50인데 참 다르게 살아가더라고요. 얼마 전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중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수명이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일본 야마카타대 의대 연구진이 약 2만 명을 최장 9년간 추적 연구조사한 결과인데요. 관찰 대상 중 40세 이상 남성의 8.3%, 여성의 16.1%가 이성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는 남성의 9.6%가 연구 기간 동안 숨졌고 반면 이성에게 성적 관심이 있다고 말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은 5.6%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성에 관심이 적은 중년 남성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으로 자주 웃지 않았다라고 해요. 나이나 만성질환 같은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따라 남성 사망률 차이가 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반해 중년 여성의 경우는 성적 관심과 사망률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중년 남성의 심리에 관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년 남성의 성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남성이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몸과 마음이 아프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여성들은 남성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것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중년 여성인 것 같습니다. 중년에 젊게 살려면 단순히 이성에 관한 사랑뿐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젊게 살더라고요.
리처드 칼슨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기분이 우울할 때는 삶의 모든 것이 실제보다 나쁘게 보인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기분 나쁠 때는 불행하게 보인다. 즉,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 정신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우울하고 모든 일이 잿빛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인생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진심으로 사는 게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만약 만족스럽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부부관계도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계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셔서 세상을 떠나신 게 엄마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허전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과 불안함을 겪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고민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온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부부 연인 관계를 잘 풀어가고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놓아버려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날씬하고 예쁘면 멋진 연애를 할 텐데,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다면 근사한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면, 좀 더 젊다면, 좀 더 건강하다면, 좀 더 말을 잘한다면 더 행복할 것 같다는 분들 계실 듯 합니다. 완벽할 것 같은 배우 한가인 씨가 오은영 박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시집살이와 자녀 양육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쁘고 똑똑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연예인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심리 상담 수업을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상담 사례 이야기를 하며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취약성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수치심과 취약성이 연애와 결혼뿐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관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브레네 브라운의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치심과 취약성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30대에 아이를 키우며 정말 나는 못난 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은 살림도 완벽하게 하고 잘나서 아이한테도 스마트한 엄마로 살아가는데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치심은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사랑받을 수도 없고 어디에도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해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야 할 일에 쫓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관계도 잘 안 풀리고 만족한 삶도 살 수 없어요.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남자가 절대 놓지 못하는 여자, 남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하는 여자, 대접받는 여자, 가치 있는 여자,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 등 이런 영상 정말 많죠. 그 영상들의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면 남에게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유는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인정해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날씬해져야 하고 더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부족해라고 외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거나 실직을 당하면 한없이 자꾸 초라해지기도 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난 아무리 했어도 모자란 인간이지 하며 더 큰 수치심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가면을 쓰고 살아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참고 좀 더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 경제력을 과시하고 좀 더 여성적으로 보이기 위해 과한 치장과 불편한 옷을 입기도 해요. 때론 이런 과함이 억지로 꾸민 듯 보이기도 하죠. 왜 사람들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감과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더해 세상은 우리에게 취약함을 감추라고 종용을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남자다움을 강요하며 남자답게 리드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찌질한 남자라고 해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용감해야 하고 눈물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에겐 여성스러움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날씬해야 하고 항상 웃고 친절하라고 해요. 싹싹한 여자, 조용함에 늘 정갈하고 매력적인 모습만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남자답고 여성스러워야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한다고 해요. 물론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 모두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다움이에요. 남자답다 여성스럽다는 무게감에 감춰져서 더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취약함을 꼭꼭 숨겨야 합니다. 나의 취약함을 감추면 감출수록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나다움을 잃어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해요. 완벽해져야 사랑받을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불완전하고 취약하고 때론 두려울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취약성과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관계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취약성과 수치심을 드러내는 게 그리 중요한 거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수치심을 드러냈을 때 공감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평생 함께 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이대로 충분하고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SNS에 보면 다 늘씬하고 예뻐요. 다들 연봉도 빵빵하고 수시로 해외여행 다니고 거리에 보면 화보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녀요. 다들 왜 이리 잘났는지 나만 결핍되고 못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도 쳐봅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왜 이리 젊고 예쁜지 나만 늙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저녁을 굶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 옷을 사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결심도 일주일이 못 갈 때가 많아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고 불안감만 높아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스트레스 안 받고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타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관점으로 내 몸을 바라보면 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들보다 잘나고 내가 좀 더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며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사랑과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완전한 것은 못난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치심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엄마야. 난 못생겨서 연애를 할 수 없어. 난 똑똑하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워. 겁먹게 만들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럼 수치심과 두려움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해요. 텍사스대 제임스 페니 베이커는 강간과 근친상간을 비밀로 간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의논하지 않은 것은 사건 자체보다 치명적이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피해자들은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졌다고 해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있는 수치심을 그대로 드러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놔도 좋고, 글쓰기를 통해 나와 대화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용기라고 하면 영웅적이고 용감무쌍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용기의 원래 뜻은 거짓 없이 참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관계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면 편해집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